기업과 경영 전략. 우리는 만만찮은 거리의 지식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의 정신 세계, 사람과의 관계, 생존을 위해 만나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이제 그 지식을 한 번에 엮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 형태는 기업이고 내용은 경영 전략이다. 어떠한 형태든 모든 사업은 시장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잘 알고 있고 마케팅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면 혼자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회사는 왜 생겨났을까? 아니, 인간은 왜 회사를 만들었을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이를 내부화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회사다. 기업 경제학,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란 학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부분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 거래 비용이 커지게 되면 외부의 사람이나 조직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조직을 구성해 거래를 내부화시키는 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거래 비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신뢰와 같은 것들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적정 규모는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외부에서 필요한 조직을 조달할 경우의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부의 힘을 축적하다가도 다시 외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성공하는 기업은 그렇게 진화한다. 그 밖에 회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영속성이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회사는 기업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며 법인 코퍼레이션의 형태를 가진다. 법인이란 인격체와 같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며 영속성을 목표로 한다.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지속을 목표로 한다. 한 번 조직이 생기면 그 나름대로의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고 조직 내부에 생명이 생겨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기업에도 인격이 생긴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 인격은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기업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여행지 기업과 경영 전략이라는 곳이다. 전략이라는 말은 일종의 매직이다. 아무 말에다가 갖다 붙이면 그야말로 전략가가 사용하는 무게 있고 내용이 있는 말이 된다. 국가 성장 전략에서부터 고객 유치 전략, 디자인 전략, 인재 유치 전략, 정보화 전략, 셀 수 없을 만큼의 전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듣고 있다. 그러면 기업에 있어서 도대체 전략이란 무엇일까? 사실 기업에 있어 전략은 앞에서 살펴본 사람과 시장에다 다 존재하였다. 어쩌면 그것이 경영 전략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의 개념으로 기업에 관한 전략을 경영 전략 또는 기업 전략이라 부른다. 여기서 기업 전략은 무엇보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짐 콜린스는 월리엄 네지오와 함께 저술한 경영 전략 Beyond Entrepreneurship에서 전략은 비전으로부터 도출해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짐 콜린스는 우리가 인재관리에서 살펴본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즉 good to great의 저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비전과 전략이라는 말 이외에도 기업의 미션, 기업의 이념, 기업의 사명, 기업의 가치와 같은 사실 조금은 모호한 말을 자주 들어왔다. 이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미션은 라틴어의 미스오 보네다에서 파생된 사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업에서 미션이라 함은 주주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며 기업의 바로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션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제1의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IBM의 미션은 장기적인 것이며 동시에 사회에 대해 그 기업이 선언하는 사명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건전한 자상 또는 삶의 가치에 대응된다. 미션이 어떤 기업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비전은 그러한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비전은 기업이 미래의 일정 기간 내에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이렇게 닮은 꼴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전은 개인의 그것에 비하여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인적 자원을 포함한 자원을 한번 정렬하고 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변적이기도 하다. 즉 비전이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세계 1위의 에어컨 회사 같은 것이 비전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국내 1위를 꿈꾸다가 나중에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1위보다는 생존을 위해 2위를 고수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개인에 관한 정신세계의 피라미드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처럼 기업의 정신세계로 마무리 짓고 있는 셈이다. 사명이 가장 아래에 있다면 그 위에 비전, 그 위에 목표, 그 위에 전략, 그 위에 과업. 아래쪽이 꿈이고 위쪽이 행동이고 여하튼 비전이 있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토대로 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바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업의 비전이라는 것이 기업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성장과 생존에 관한 것들이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겠다는 것도 결국은 성장과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살아남겠다는 것은 생존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경영 전략이라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 성장과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와 경영자에 의해 어느 정도 체계화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영 전략이라는 것도 그 체계화된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영 전략이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처럼 불분명하고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의 방법이며 분석의 툴이 된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적인 사고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쟁 방식의 선택이라는 시각이며 하나는 자원의 배분이라고 보는 의견이 그것이다. 첫 번째 시각은 경쟁 우위의 저자 마이클 포터의 시각이다. 그는 경쟁론에서 경영 전략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경쟁 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쓰고 있다. 즉 경영 전략의 상대성 및 경쟁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자원 배분이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경영 자원을 어떤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업의 경영 전략은 이제 전략의 대상 범위에 따라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동안 인재관리, 마케팅, 재무회계에서 언급한 것들이 기능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기업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그리고 경영 전략을 통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경영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경영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짐 콜린스와 월리엄 레지어는 경영 전략에서 경영 전략이 다루는 핵심 문제를 네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핵심 문제는 성장 대 안정, 집중 대 사업 다각화, 기업 공개 여부, 시장의 선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해 보기로 하자. 우선 경영 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첫째, 어떤 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경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시작과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포함한다. 둘째, 결정된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해서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대상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현 수준에서 경쟁 우위 요소가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것이 셋째 문제로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의 분야를 결정해야 한다. 소위 사업 포트폴리오의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는 크게 다섯째 다각화와 여섯째 집중이냐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다각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기업 인수 합병, 해외 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 아웃소싱과 같은 이슈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콜린스와 월리엄 레지의 말처럼 기업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최고 경영자를 위한 지식을 대부분 7가지의 틀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장 진입을 전략, 즉 사업 타당성 검토. 두 번째,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 차별화. 세 번째,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 성장 벡터. 네 번째, 포트폴리오 전략, BCG, 즉 보스턴 컨설턴트 그룹 매트릭스. 다섯 번째, 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 수직적 기회로와 수평적 기회로. 여섯 번째, 핵심 역량과 집중화 전략, 리스트럭처링. 일곱 번째, 기업 공개를 통한 성장 전략,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설명 활동, IR. 첫 번째, 시장 진입 전략,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기업의 탄생과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은 한계 분석을 제안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 투여되어야 할 비용과 추가로 생기는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크면 시장에 진입하고 비용이 크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야말로 단순 명료한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준다. 그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그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모든 비용과 이익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그것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마케팅은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최소한 3일을 할 수 없다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충고한다. 어쩌면 시장 진입의 의사결정은 마케팅의 문제이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장에 새로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를 보통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부른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라는 지식 세계에서 살펴본 전략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지피지기의 사고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P란 경쟁업체를 포함한 환경을 말하며 G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말한다. 지피지기에 대한 생각을 2x2 매트릭스로 만들면 바로 수압 분석이 된다. 짐 콜린스와 월리엄 레지어의 저서 경영 전략이 펼쳐내는 경영 전략에 관한 의견도 이 수압 분석을 재조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부를 평가할 때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강점과 약점,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자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일부 평가 요소를 업계 시장 동향, 거시경제와 인구 동향, 기술 동향, 국제적인 위협과 기회, 경쟁업체의 평가, 일반적인 위협과 기회, 사회 환경과 규제 환경의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결국은 강점, 약점, 위협 요인, 기회 요인으로 정리된다. 이 SWOT은 모든 전략을 생각할 때의 기본적인 틀이다. 손자병법의 손자부터 디지털 경제의 사업가에게도 전략이란 지피지기의 사고의 틀에 속한다는 이야기다. 이 SWOT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며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인 시장을 먼저 분석한다. 여기서는 물론 짐 콜린스와 월리엄 레지어의 경영 전략이 제안하는 거시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내부 자원의 경쟁력과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 재무적 수치들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장 분석이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결국 SWOT에 있어서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환경 요인을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 정도라고 할 수가 있다.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산업 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요즘 흑백 TV를 시장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태기의 마지막 단계쯤에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성숙 시장 단계에 있지만 조만간 세태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쯤에서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등으로 시장이 세분화되었다. 반면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DVD나 디지털 카메라는 아직도 도입기에서 성숙기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이제 시장의 규모와 우리의 시장 점유율, 즉 마켓 시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컨설턴트인 후나이 마케팅에서 언급한 바 있는 란체스터의 법칙에 자신의 시각을 합쳐서 란체스터 후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법칙은 시장 점유율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대와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존재 쉐어 7%, 시장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치가 7%다. 영향 쉐어 11%, 자신의 존재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치가 바로 11%다. 톱쉐어 26%, 우선 전략 시 이익을 얻기 위한 최적의 수치가 26%다. 과점 쉐어 42%,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수치다. 독점 쉐어 74%,
경쟁자의 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지는 수치가 바로 74%다. 사실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에 사업 타당성은 거의 판명난다. 다시 말하면 추정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시장 점유율만 갖고도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반적이면서 일종의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마케팅의 제3의 원칙, 시장 세분화에 속하는 이분법의 원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최소한 시장 점유율 3위에 들 수 없는 경우 그 시장에 진입은 쉽지 않다고 조언한다. 또 검토하고 있는 제품이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비자의 구매 이론에서도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상표의 수는 평균 3 내지 4개 정도이므로 시장에 진입한 뒤에 단기간 내에 소비자가 떠올리는 3, 4개의 대상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 진입은 어렵게 된다. 아니면 상당한 마케팅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시장 분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된다.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 이제 시장 분석과 내부 분석을 바탕으로 재무 분석과 경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시장 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마케팅의 몇 가지 원칙도 결국은 시장에 진입하는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음을 기억해보자. 시장보다 고객의 기억 속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에 진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로 들어가기 위한 타이밍이 있다는 이야기다. 드러커의 말처럼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방을 하는 것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쟁 업체가 만든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제품 개발과 시장 창출에 사용한 비용 이상을 마케팅에 투자하여 선도자를 추격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최소 3위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 진입에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 런던 경영대학원의 콘스탄티노스 마르키데스와 폴 베로스키가 함께 저술한 패스트 세컨드, 신시장을 지배하는 재빠른 2등 전략은 그 적절한 시점이 맨 먼저인 경우는 드물다고 적고 있다. 오히려 재빠른 2등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재빠른 2등 전략이라고 불렀다. 그 예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유니박을 개발한 스페리랜드를 물리치고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장에 올라선 것과 운영체제를 처음 개발한 제록스를 물리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올라선 것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그 이에도 재빠른 2등 전략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많은 사례들을 제시한다. 최초로 온라인 서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마존이 아니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컴퓨터 리터러시 북스토어라는 서점 체인을 운영하던 찰스 스택이라는 사람이었으며 온라인 증권 거래 서비스도 찰스 스왑이나 이트레이드가 아닌 넷인베스트라는 기업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맨 먼저 시장에 들어간 기업이 아니라 재빠른 2등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있어서는 기업의 법칙에 해당한다.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의 기억의 법칙은 시장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르키데스와 게로스키는 지배적 디자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선도자가 또는 선발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처음 만든 기업이 아니라
지배적 디자인이 든 제품을 맨 처음 내놓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신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기업이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재빠른 이등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다. 그리고 앞부분 생각의 창조적 사고에서 언급한 드러커의 창조적 모방 전략이 되는 셈이다. 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처럼 연결되어 발전하게 된다.